왜 살아있었습니까? 여성만 노리신 건가요? 예, 다시 강남 이른바 보복 살인 사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모든 묻는 질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묵묵부답을 했는데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를 무참하게 살해야 한 30대 남자,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20대 23살 여자죠.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날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피해자 23살 A씨는 남자친구와 건물 1층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간다면서 잠시 자리를 뜬 A씨.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CCTV 화면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피해자인 34살 김모 씨는 사건이 일어났던 이 장소를 올라옵니다. 품 안에는 흉기를 감춘 채였는데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감추고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누군가를 여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벽 1시 5분쯤에 김 씨는 피해 여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따라 들어가서 무참히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피해자는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일하던 식당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발생 후에 약 20분 뒤 피해 여성을 찾으러 온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이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 범행 현장 부근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현장에 배치를 해서 추적을 했는데 용의자가 바로 파악이 됩니다. 바로 CCTV를 따서 인근에 탐문을 했는데 34세 된 이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형사들이 동원이 돼서 추적을 해가지고 바로 길 건너편 역삼동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있는 상태의 범인을 발견하고 5명의 형사가 호의를 해서 체포를 합니다. 예, 피해자 김 씨는 살해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경찰에 여러 가지 진술들을 했는데요. 그가 한 말들은 모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먼저 피해 여성과의 관계를 털어놨는데요. 아예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고요. 그리고 아무나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말과 함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자주 무시를 당해서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때문에 범행의 동기는 여성 혐오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만약에 여성 혐오 범죄로 한다면 그 본인의 현재적인 그 위치가 사실은 여성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 심리가 터져봐 있을 테고요. 또는 여성에 있어서의 어떤 이성 관계에서 나는 늘 거절을 당하고 예를 들면 어쨌든 데이트 신청에서도 사실은 인정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장기간 축적되어 여기에 대한 응징과 복수와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화가 내부에서는 상당히 공고히 터잡고 있어서 공격행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범행 동기에 대한 경찰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8년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뒤에 4차례에 걸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혐오를 범행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서 김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예정인데요. 어쨌든 만약에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심신미약에 해당이 돼서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굴 기다렸다 또는 어떠한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은 일정한 결과에 대한 본인의 예측 가능성, 계획성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 시시변별 능력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와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여성 혐오 범죄든 정신분열로 인한 범죄든 중요한 것은 이번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힘없는 여성이 무참하게 희생됐다는 건데요. 여성이라면 그 누구라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에 사람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현재 사건 현장 근처인 서울 강남역에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를 담은 메모들과 국각꽃이 가득 놓여 있는데요. 좀 이례적인 추모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죠. 그 대상이 어떤 특정한 표적이 아니었고 그냥 누구든지 들어온다면 내가 그 사람을 헤아리라 마음먹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내 엄마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여동생일 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이 공감은 분노에 대한 공감이자 동시에 두려움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예,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사회적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용 화장실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피해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장소는 남녀 공용,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이곳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문이 열리는 디지털 도어록이나 자물쇠 같은 잠금 장치가 없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엿보고 찍고 덮치고 몰래카메라와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 이런 범죄들도 번번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공용 화장실인데요. 그런데 공용 화장실에 대한 법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법률에 따르면요. 공공건물의 공중 화장실은 남녀 공간을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상가시설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남녀 화장실을 따로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법은 2004년 이후에 지은 건물에만 한정이 돼 있는 건데요. 그 전에 건축된 건물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구조 변경을 꺼리고 있는 주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설령 예를 들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떤 출입할 때 아무나 다 출입을 할 수 있고 보안 장비가 상당히 허술하다고 한다면 사실 미리 마음을 먹고 숨어 있으면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구조 시설물에 대한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함과 동시에 이 보안 장비, 접근 통제 같은 것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난 문제점 두 번째는 불안한 치안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 장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도는 등의 치안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일부러 여성을 노린 건가요?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네, 이번 사건으로 특히 젊은 여성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경찰청은 과거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호신용품의 적절한 사용법을 올렸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단봉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상대를 직접 가격해서 위험에서 벗어나는 도구인데요. 이 3단봉을 이용할 때는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강하게 편 상태에서 상대방의 관절이나 쇄골, 얼굴 등 약한 부위를 가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도 많이 들고 다니시죠? 상대의 눈을 따갑고 눈물이 나게 하면서 한동안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도구인데요. 스프레이는 반드시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역풍이 불 때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에게 액체가 분사돼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에 큰 소리를 발생시켜서 주위의 위험을 알리는 호신용 경보기, 소음 수준이 130데시벨 이상인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리가 작으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스총도 있는데요. 호신용 스프레이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사거리가 더 깁니다. 방아쇠를 당겨서 사용해야 하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 사거리 안에서 풍향과 풍속을 고려해 상대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야 합니다. 자, 이런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씁쓸하기도 하고요. 과연 위협 상황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강남역에 붙어있는 추모글 중에는 이런 문구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